자, 앉으세요. 일단 앉으시고. 자, 뭐 하시려고? 아니 하세요. 네. 자, 오십견 쪽입니다. 오십견하고 어깨 통증이 있을 때 보면 첫 번째 찾아야 될 게 뭐냐면 요 견봉이라고 측면의 뼈가 있어요. 측면의 뼈. 그러니까 아크로미언이라는데 여기서 손가락 한 마디 반 정도 하면 앞에 튀어나온 돌출된 뼈가 있단 말이에요. 얘가 오해돌기. 그러면 오해돌기가 기준점이 되는 게 뭐냐면 가슴 쪽에서 소흉골이 끝에요. 갈비뼈 3, 4, 5에서 시작해서 붙는 근육. 그 다음에 상완 이두근.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부분. 상완 이두근의 짧은. 그 다음에 오해완근이라고 여기까지 보면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근육이 이제 포인트로 붙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얘는 또 날개뼈 있죠. 견갑골에서 앞쪽에 붙어 있는 돌출된 부위. 그래서 얘가 짧아지게 되면 날개뼈가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여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짧아지니까 등이 이렇게 날개뼈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등이 어떻게 굽어지겠지. 그게 뭐냐면 라운드 숄더. 그래서 라운드 숄더 만드는 근육이라면 소흉근. 그 다음에 팔에서 잡아당깁니다. 팔에서 잡아당기니까 얘는 약간은 이렇게 됐지만 이제 얘는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상완이도 짧은 거하고 오해완근도 라운드 숄더를 만드는 근육이다. 설명하시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찾냐면 뼈를 만지고 뼈 위에 바로 누르면 상당히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cm 정도 밑에 살짝 누르면 힘줄이 잡혀요. 힘줄이 손끝에서 느껴지는지 가볍게 누르셔야 돼요. 누르고 천천히 위치 찾았으면 여기 있는 장기근 가지고 가볍게 잘 못 찾겠다면 그냥 엄지손가락 이렇게 풀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풀어주는데 주의할 점은 엄지손가락만 이렇게 돌리지 마시고 팔도 같이 돌려요. 그래서 손목에 이제 염증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항상. 통증이 좀 있을 때요. 근데 위치 찾기 힘들다 그러면 살짝 손을 돌리세요. 그러면 힘줄 같은 게 두세 개가 아니라 탁탁 튕겨요. 일단 여기서 잡히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돌리면 사각근이 돌아가고요. 오해완근, 상완이두근 이렇게 세 가지 근육이 많이 잡힙니다. 대흉근 여기서 이렇게 또 넘어져 보죠. 근데 대흉근 속 촉진하기 좀 힘드니까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풀어주시고 쭉 타고 내려와요. 풀어주는 방법은 아시죠? 10회. 10회 정도 계산하고 1cm 간격으로 내려옵니다. 1cm 간격. 1cm 간격으로 내려오고 그 뭉쳐져 있는 정도에 따라서 강직도까지 힘줄입니다. 힘줄. 그래서 상완골의 가운데까지. 가운데 오면 어떻게 삼각근. 삼각근이 있고 그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 부위가 가장 많이 타이트합니다. 많이 굳어있죠. 자, 그러다 보면 여기서 또 여기까지 뭐 요걸까지 내려오는 근육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상완근. 상완근인데 상완 이두근하고 차이점이 이 근육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가져오는 근육. 가져왔을 때 자, 버텨봐봐. 내가 당겼을 때 버티는 거죠. 얘는 힘이 좀 잡게 되죠. 그럼 이 안쪽에 있는 상완근이 이제 버텨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근육 협응이 되었을 때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겠죠. 물건 가져오고 버티는 거죠. 우리가 물건을 가져와서 버티면서 어디 가야 될 때 사용되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뭐 팔을 들고 한쪽을 뭐 들고 계속 있는 사람한테는 이 근육이 항상 피로도가 있겠죠. 그럼 얘가 피로도가 있다면 당연히 이쪽 부분에도 피로도가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자, 풀어주시는데 완전 탁탁 튕겨요. 튕기는데 이렇게 미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상완 입술 3두 방향을 바깥쪽으로 밀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통증이 심하니까 좀 가볍게 해주세요. 자, 하다 보면 불뚝불뚝하죠. 이게 뭐냐면 근육이 불균형해져요. 왜 그러냐면 힘을 쓸 때 똑같이 쓰지 않는다. 얘는 약하니까 조금 써, 얘는 강하니까 많이 쓰는 거예요. 균형이 안 맞으니까 이런 부분은 가볍게 오일 같은 걸 받아서 이렇게 문질러줘도 괜찮아요. 아니면 뭉쳐있는 부위 위주로 조금씩만 하면 좀 많이 빨개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풀어주시고
자,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상환이동입니다. 상환이동. 상환이동인데, 자, 지금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보면 상환이동이 있는데, 우리 방금 5의 완근만 풀었어요. 맞죠? 이거는 일단 방금 이 방법에서 3번 정도 풀어주시면 됩니다. 3번 정도 풀어주시고. 자, 문제는 이제 뭐냐면 상환의 긴 힘줄입니다. 아크로멘 안쪽에 있는 관절순에 붙는 이제 긴 힘줄이지, 문제가. 긴 힘줄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아무래도. 자, 여기 중에는 견봉 하부 쪽에는 낭이 있어요. 견봉화 정액 낭이라는 게 있고, 그 염증이 살면 견봉화 정액 낭염이 되겠죠. 그건 이제 상환 이두나 극상근 내려온 자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얘도 같이 이제 조금씩 자극해 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풀면은 여기서 이런 느낌, 방향이 근육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근육 여기니까 이런 느낌. 그래서 같이 풀어주시는 게 효과적이에요. 자, 그래서 어깨 쪽 부분, 쉽게 말하면 이제 경관절 쪽하고 주관절 쪽하고는 하나의 이제 같은 연결고리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부분입니다. 자, 이걸 좀 풀고 나서 밑을 쓰면 이렇게. 자,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엘보 마사지하는 방법인데, 자, 이 상완골이 끝나는 자리가 뭐냐면 상과랍니다. 지금 톡 튀어나온 분 보실지 모르겠네요. 상과. 원래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바깥쪽입니다. 상과, 바깥쪽 상골에서 외상과랍니다. 외상과. 안쪽은 당연히 튀어나온 뼈가 있어요, 여기도. 그럼 내상과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엘보 질환의 주 원인이 여기다 말이에요. 그죠? 통증이 여기서 많이 발병하죠. 근데 원인이 어디냐면 손목이에요. 손목의 과신전 굴곡에 의해서 팔꿈치 주위에 있는 힘줄이나 인대가 손상되는 질환이 엘보 질환이에요. 그러면 외상과 부분에서는 손등 부분이 되겠죠. 주먹 한번 쥐어보세요. 주먹 쥐고 살짝 부풀려. 반대쪽. 이렇게 근육 튀어오르고, 다시. 그럼 안쪽은 이렇게 되겠죠. 손바닥 쪽에 있는 근육은 어디로 가냐면 내상과에 옵니다. 다시 주먹을 쥐고. 꾹 주고 다시 뒤로, 손목을 뒤로. 그럼 이 부분 움직여요. 자, 다시 앞으로 굽고. 이렇게 굽고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삼두 쪽하고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삼두가 끝난 지점이 이게 주두 쪽이고, 이 근육이, 보세요. 힘줄이 요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척골까지 내려오니까 같이 잡아주셔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통증이 심합니다.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바깥쪽은 그래도 괜찮은데 안쪽을 막 잡다 보면 이게 신경이 이제 척골 신경 내려가는 자리에 자극돼요. 그러면 팔 저림 현상, 손가락 저림 현상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게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실제 묻어 있는 부분 이런 현상이 생겨요. 뜨끔뜨끔한 상황. 보편적으로 외상과 쪽만 볼게요. 외상과는 다 주먹, 여기에서 주먹 쥐고 뒤로 잡기만 근육 많이 잘 나오죠, 그죠? 이렇게 형성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근육은 검지로 오는 시지신근, 소지신근, 네 발가락 편근해가지고 사지신근, 지신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또 근육은 풀어줘야 돼요. 풀어줘야 되는데 손목 주위를 조금 더 강화시켜놓고 얘를 풀어주면 더 효과적으로 이제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있죠. 이거는 상완 요골근이랍니다. 상완 쪽하고 요골하고 연결되어 있는 근육입니다. 아래 위를 이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해주는 근육이다.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하는 김에 손목까지 연결해 볼게요. 손목까지. 일단 풀어주는 것은 가운데 보면 손가락 당길 거예요. 이게. 그럼 중지가 움직여요. 이렇게. 이걸 작업하면 중지 쪽에 얘는 안 움직이네. 이러면 펴지겠죠. 이렇게. 자, 지금 너무 아픈 관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손목 부분 풀어줄 때가 어디냐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데 어디예요? 많이 쓰는 손가락. 엄지하고 검지겠죠. 엄지, 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요 주의. 자, 손가락 쫙 펼치면 제가 앞에 볼게요. 제가 보면 힘줄이 두 개가 나오죠, 그죠? 자, 여기 보면 이건 장무지신근, 그다음에 이거는 무지외전근 옆으로 이렇게 펼칠 때. 근데 물건 잡다 보고 손목 꺾다 보면 이 근육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그러면 여기 주위에 있는 힘줄하고 얘를 조금씩 이제 풀어줍니다. 이렇게 가볍게 늘려가지고. 그럼 손목이 좀 불편한 사람은 상당히 좀 많이 편해지겠죠. 그래요. 자, 손목 자극을 안 하면 아프진 않습니다. 자극을 안 하면 아프지 않은데 자극을 하면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서서히 풀어주셔야 돼요. 서서히 손바닥으로. 손바닥에 살이 많은 부분 아니면 손끝을 사용하셔도 상관없고. 그러면 이 근육은 어디로 하냐면 이렇게 가요. 척골에부터 올라 쪽에 붙단 말이에요. 이렇게 방향으로 펼치게 되면 이렇게 직선을 긋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펼친 상태에서.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 방향대로 가라는 건 아닌데 이렇게 긁어보세요. 그건 두들두들 두들두들하면 그걸 이제 깨를 풀어주고 가볍게 또 다시 해주죠. 소리 들리죠? 자, 여기서 심해지는 게 뭐냐면 수근관절 증후. 자, 양쪽에 골미가 있어요. 골미 쪽에 보면 이렇게 붙어있는 터널이 있어요. 인대 같은 지대라고 하거든요. 인대 같은 애가 있는데 그게 밑으로 신경도 지나가고 혈관도 지나가요. 당연히 힘줄도 지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그 애들이 눌려지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눌려줍니다. 조금 밀어주죠. 그러면 얘는 이제 검지가 세워집니다. 지 혼자서. 나한테 일대질을 하고. 그러니까 측면도 의외로 많이 다칩니다. 그다음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 새끼손가락 방향이죠. 여기도 많이 다칠 수 있겠죠. 그다음 손목 앞쪽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 지점. 살이 많은 부분에다 누르면 상당히 좀 아픕니다. 우리 이제 굴곡을 시키잖아요. 그죠? 굴곡시키게 되면 이 부분에 피로도가 많은데 우리가 잘 모르죠. 손 좀 얼려라니 이제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풀어주면은 상당히 도움이 돼요.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볼게요. 첫 번째는 견봉의 손가락 한 마디 반 앞쪽 오해돌기. 오해돌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근육 소흉근, 상완이두 짧은 거 오해완근, 그 다음 상완 삼두근 있고 여기는 상완근 있죠. 그죠? 상완요골근, 그 다음에 요게 시지신근, 새끼손목 소지신근, 네 손가락 평근 이제 지신근 요 라인이 요게 라인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장무지신근, 무지외전근. 자, 그 다음 손바닥 쪽은 아는데, 그죠? 자, 네 손가락만 그냥 설명만 할게요. 자, 삼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트라이세버스라고 연결되어 있고, 손바닥에는 마디가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래서 제일 가까이 있는 것은 장장근. 그 다음에 그 안쪽에 있는 거는 천지굴근. 그 마지막은 심지굴근. 다 그게 어디서 여기서 지나가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이 근육들이 다 말리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 근육들이 있다. 요 안쪽에. 그래서 장장근은 여기서 잡아당기는 근육. 천지굴근은 여기서 잡아당기는 근육. 여기서 이렇게 구부러지는 근육. 그 다음에 심지굴근은 끝마디에서 마지막. 가끔 이제 손가락 자르고 수술할 때 끝마디가 안 구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이 힘줄에 연결을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에 우리가 마지막 끝부분 말리는 부분이죠. 얘가 안 구부러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물건 집을 때, 물건을 잡을 때 이렇게 못 잡아요. 이렇게 못 잡게 돼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잡아요? 그럼 불편하겠죠. 그리고 컵을 잡을 때, 컵홀더 잡을 때도 이렇게 잡아야 돼요.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근데 의외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나 좀 신경 써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은 가볍게 돌려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